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크립토 소식과 함께 또 투자 시장에 관한 꿀팁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우선 간밤 마감된 미증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혼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소폭 내렸고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날 시장의 화두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 내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전이었던 건 장이 마감되고 나서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AI 열풍이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모멘텀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스토리가 이 주식시장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관한 여부들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에 달렸던 일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데스크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역시나 실적 발표에 주목하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들 유지했습니다. 물론 추가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 이번에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 시장에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국채 시장에 관한 금리 역시도 올라서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또 한 번 4.3% 선을 터치했습니다.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에 관한 수익률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제자리를 찾고 있지 않는 모습들도 시장의 우려감이 될 수 있겠고요. 달러는 역시나 보합권 보여줬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는지 우리가 시세 체크해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고 시장에 관해서 그렇게 나쁜 흐름들을 이어오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2,000달러 선을 내어줬습니다. 5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뉴욕 증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빨간 불들이 보이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 선을 터치했지만 현재는 2,900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의 질주가 여기서 멈출 것이냐의 여부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솔라나 코인도 하락세를 현재는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5% 약보합 하락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한국 시장 흐름으로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소폭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쉬어가는 흐름일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의 여부들도 여러분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의견들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부캐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코코샤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지영입니다. 자, 앞으로 목요일 당분간 여러분들과 이제 크립토 블라블라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관해서 다양한 잡담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가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짜배기 정보들만 쏙쏙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 쭉 이 시간을 좀 편안하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크립토 블라블라 시간에 제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는지 하나하나 좀 열어볼 텐데 자, 오늘 또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블라블라 시간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의 그 보합권을 겪어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딱 이 인물을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항상 이렇게 만화로 잘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크립토계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플랫폼 회사였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관해서 엄청난 옹호론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또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우리 회사를 일으킨 게 또 우리 회사 자체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게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했던 부분에 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죠. 이렇게 또 시장에 관해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인물 중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비트코인으로 유명해진 회사인데 S&P 500 지수에까지 편입이 된다면 정말 큰 그런 크립토의 수혜를 받게 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선택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인가 혹은 더 매입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에 관해서는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매입을 자기는 계속할 것이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 개인, 한 기업으로 따지자면은 정말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자 또 인물이기도 할 텐데 오늘 마이클 세일러의 또 그림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블라블라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나눌 이야기들 하나하나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 보여드릴 내용들은 X, 트위터를 통해서 에릭 발추너스가 또 ETF 관련한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에릭 발추너스라고 한다면 이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데 아마 이제 전 세계 통틀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소식통이 가장 빠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SNS를 통해서 보통 이 인물은 크립토 시장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오히려 이 트위터 글을 참고해서 언론 보도가 후속 보도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발빠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인물이죠. 에릭 발추너스는 이제 비트코인 ETF 상장 이후에 데이터 관련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트위터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라왔었던, 그러니까 어젯밤에 올라왔었던 내용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ETF 상품에서 하루 동안 20억 달러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또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에서 하루 동안 2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 ETF 시장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월 11일 날 ETF가 상장이 되고 나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흥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흥행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의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처음에 딱 첫 상장 날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또 GBTC 유출량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유입량과 유출량이 약간 비등해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유출량들 좀 털어내고 나니까 실제로 계속해서 순유입이 쌓여가고 있고 뉴욕 증시 전체 ETF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금을 따라잡고 있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유입량들이 조금 더 견고하게 쌓여가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은 됐지만
투자하는 게 약간은 망설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흥행성들을 보고 또 어느 정도의 안정성들, 신뢰성들이 확보되어 가는 걸 보고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망설였던 투자자들의 자금도 나스닥을 통해서 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인기로 사랑받을 수 있는 ETF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흥행 여부가 중요한 거는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실제로 현물 거래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크립토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자체 가격도 올라가는 효과를 줄 텐데 그런 동향들이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시장들을 조금 긴 호흡에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같이 한번 이런 데이터 분석들 저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블라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53,000달러를 찍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53,000달러에서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현재 51,000달러 선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감기가 2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고가를 다시 터치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조정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저희 또 차트 분석을 많이 해주시는 퍼즈님도 이제 정확한 시나리오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포지션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많은 이제 분석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최고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의견은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의 한 이제 분석가이자 또 기자님의 의견이긴 하지만 또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했던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큰 반등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제 왜 그런지에 관해서 또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지표는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주황 색깔로 표기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라 색깔 선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왜 비교를 했느냐라고 봤더니 사실 실제로 지난 불장,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와 또 22년도 사이에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그 불장, 역사적인 최고가였습니다. 이 불장이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상승률이다라기보다는 이 분석가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연준이 그 상황에서 돈을 풀었던 시점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좀 인정받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주변 환경들이 좋았던 거죠. 유동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워낙 달러 가치가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관한 반사이익 수혜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주변 환경들이 비트코인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또 이 분석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최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을 하기에는 이제 그럴 만한 주변 환경들이 아직까지는 조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관한 것들도 조금 불확실하고, 또 이제 뉴욕 증시는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달러도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가까지 반감기 전에 도달하기에는 그만한 이제 주변 환경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 전까지 최고가는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하지만 이제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또 역사적인 최고가를 찍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 또 추가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 신규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전략들을 좀
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와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비교들 여러분들 또 흥미롭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 랠리는 언제 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좀 압도적으로 큰 상황에서 알트코인은 그럼 언제 오르는 거야? 알트코인에 관한 이제 불장은 언제 오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몇몇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비트코인의 시대가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알트코인의 시대는 언제 존재를 할 것이냐 이런 또 궁금증도 많으실 테고 또 물려 계신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시점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들도 제가 오늘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좀 블라블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시청자분께서 또 오늘 이야기 흥미롭다라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또 힘을 받아서 열심히 계속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알트코인 시즌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참 수많은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된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좀 신흥적으로 떠오르는 최근에 AI 이제 토큰들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 시점이고 뭐 이더리움도 사실 오늘은 조정이지만 3,000달러 선을 또 터치를 해준 시점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랠리들은 언제 올 것이냐 그 지난 불장에 물렸던 내 코인들은 언제쯤 올라올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 관한 시점에 관해서 힌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트코인에 관한 랠리를 이제 기다리기 이전에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불장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느냐 아니면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할 것이냐 요런 또 많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제 분석가들의 말들을 먼저 제가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한 이제 유명한 분석가 랩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 차트를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 차트를 토대로 뭐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전에 추가 하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추가 하락을 겪은 이후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 쉽게 하자면 아직 알트코인 시즌이 오기에는 좀 멀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시장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조정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좀 해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센티멘트, 유명한 이제 데이터 분석 업체죠. 이 센티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자료를 토대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라고 합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실 텐데 최근 들어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동성이 커졌다는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코인을 우리가 거래소에서 언제든지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의 기회를 엄청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시장이 아직은 비트코인에 관한 조정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 비트코인을 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졌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아 제발 조금만 떨어져 다오, 내가 조금 더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오, 약간 이런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불장이 오려면 신규 투자자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 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주변에서도 그동안 이제 코인에 관심이 없었던 뭐 아는 언니, 또 아는 오빠, 또 아는 동생들이 이제 코인에 관해서 물어보기 시작할 때, 뭐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해서 물어보기 시작할 때가 사실은 아, 이게 정말 불장으로 가고 있구나, 모르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아직까지는 신규 투자자 유입이다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동향들로 봤을 때 알트코인 시즌 랠리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장은 아직은 비트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블라블라 내용 중에 또 중요하게 제가 주제로 정했던 게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과연 언제 이 손바뀜이 일어날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일 텐데,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근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최근에 알트코인에 관한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글래스노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연간 상승률을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연간 상승률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아직까지 2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두 달치의 데이터가 될 텐데, 비트코인이 17.6%, 이더리움이 18.2%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8.1%라고 해서 그 수익률 자체가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이 지금 확실히 도래했다라고 보기에는 충분히 무리가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우리 시청자분께서 블라블라를 또 나블라블이라고 해주셨는데, 스크립토 블라블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차트도 이제 같이 보실 텐데, 이 차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인데요. 일단 이제 현재 비트코인에 매달 약 200억 달러의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자본이 유입됐는지를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글래스노드에서 역시 제시했던 차트인데, 매달 200억 달러의 자본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도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수치로 이야기를 했더니 2023년 10월 달 이후에 시가총액이 1000%나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에 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에 관한 그런 유입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이더리움도 역시나 큰 폭으로 964%,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800%인데요. 이거에 정말 못 미치는 게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에 관한 자본 유입이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솔라나 코인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코인들,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을 크게 올라왔었던 코인들에는 큰 급등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알트코인 통계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알트코인 장세들은 좀 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종합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시즌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적인 매입들을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적인 매입의 동향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겠죠. 그 이후에 또 시장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온다면 또 블라블라나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블라블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